이번 시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가르치기에 앞서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이온화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한 개를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또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자, 붕소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소는 원자번호 5번이고요. 원자번호 5번이기 때문에 전자를 5개 가지고 있겠네요. 안쪽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바깥 껍질에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전자를 가진 붕소가 외부로부터 특정 에너지, 에너지를 받으면 이 전자가 이탈하게 됩니다. 이때의 에너지를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낸다고 해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붕소가 이온화 되겠죠? 전자 하나가 제거되어서 붕소 이온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에너지를 가하면, 특정 에너지를 가했을 때 두 번째의 전자가 튀어나온, 이탈하게 되는 에너지를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전자가 이제 3개만 남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마지막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가하면 세 번째의 전자가 튀어져 이탈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자가 2개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계속해서 측정하는 것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도 제거하면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값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하자면, 자,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죠.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3개 있을 때보다 2개 있을 때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할 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껍질이 2개 있어서 두 번째 껍질에서 제거될 때와, 자,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 값이 큰 이유는 껍질수 변화 때문입니다. 즉,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온화하는 에너지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을 통해서 붕소 원소의 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자 가전자 수를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온화 에너지 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졌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원자 가전자가 3개 있다는 겁니다. 원자 가전자가 3개 있다는 것은 13족이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미지의 원소의 족을 알고 싶다, 원자 가전자 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입니다. 보니까 나트륨 원자 가전자 수가 몇 개인지 이제 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값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죠? 10배 이상 증가했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한
0.5배 정도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다면 상대적으로 첫 번째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자 가전자수가 한계라는 게 뜻이 되겠죠. 자,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배 정도 늘어났고요. 2배에서 갑자기 몇 배 늘어났죠? 한 6배, 5, 6배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 가전자수가 2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3배로 늘어났고요. 여기는 한 2배가 좀 못 미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5배 이상 이렇게 값이 확 늘어났죠. 자, 그러면 원자 가전자수가 3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자 가전자수 찾는 방법 알겠나요? 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의 원소들이네요. 3주기 원소, 그죠? 자, 보니까 2배, 여기서 어때요? 급작스럽게 늘어났네요. B도 보니까 여기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증가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B는 여기에서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온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 자, C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7에서 좀 그나마 3배 이상 차이 났다, 그죠? 3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됐고요. 자, D 값을 볼까요? D 값은 쭉 살펴보니 큰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나요? 그러면 A는 몇 족 원소가 되죠? 2족 원소가 되겠고요. B는 1족 원소. 그리고 C는 17족 원소가 되겠네요. D는 15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기 원소라고 했으니 3주기 2족 원소는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1족은 나트륨, 그리고 17족은 염소 Cl, 15족은 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원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3주기 원소 A, B, C에 대해 각각 제4이온화 에너지를 100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급작스럽게 여기서 3에서 4로 넘어갈 때 증가했다는 것은 13족 원소, 즉 원자 가전자 수가 3개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아예 많이 늘어나 버렸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1족 원소가 되겠고요. C는 2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13족, 1족, 2족 원소가 각각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다른 유형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인데요.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보니까 1이온 에너지는 모두 다 이렇게 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변화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A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크니까 A 원소는 아무래도 1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B는 1, 2, 3족은 아니다,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자, C는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2족 원소로 판명할 수 있고요. D와 E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문제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았으니 여러분들 보자. 1족 원소 찾았나요? 1족 원소 나트륨 있네요. 이게 A가 되겠고요. 2족 원소 마그네슘이 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루미늄, 네온, 플로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제1 이온화 에너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1 이온화 에너지 경행성 알고 계신가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곧 이온화 에너지니까 원자 번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네온은 몇 쪽이죠? 몇 주기죠? 2주기예요. 그리고 플로르도 2주기고요. 알루미늄은 몇 주기죠? 3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3주기 원소의 이온 에너지가 2주기보다는 좀 작겠네요. 그래서 B는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플로르와 네온만 비교하면 되겠는데 누가 더 이온 에너지가 클까요? 플로르가 클까요? 네온이 클까요? 예, 양성자가 큰, 원자 번호가 큰 네온이 조금 더 크겠네요. 그래서 D는 F, 네온은 E가 되겠습니다.